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뭐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그 다음에 권리금 반환,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테마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른 필요비 유익비 부분이 참 많은데 필요비 유익비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보증금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에 임대차를 들어갔다가 거기 건물이 부도남으로서 건물이 경매에 나가서 보증금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제일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뭔가 하소연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보증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명도해줘.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명도해줘. 너 주택임대차보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법상 대항력 없지 않느냐? 명도해줘. 라고 할 때, 나 임대차 보증금 못 받았는데, 그걸로 유치권 행사하고 싶다. 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주장이 가장 기본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유치권의 결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으로서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결례성이 없다는 겁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그 임대차 관계에서 이제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권들, 뭘 약속을 했는데 안 해줬다라든지 이런 부도가 났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주가 이제 부도 났다는 것은 뭔가 돈을 못 갚고 약속을 못 지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부도가 난 거기 때문에 임차인한테도 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청구권들이 있지만 문제는 그게 이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화할 수 있는 결련성 있는 채권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안타깝게도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어떤 그 청구의 금액, 청구 채권, 액수 이런 걸로 보면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단연 크죠.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못 받은 돈이. 그리고 비중은 유치권이나 이제 필요비라든지 유익비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액수가 작아요. 사실은. 인정되는 액수가 작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그게 주장되는 것은 판례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을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예전부터 대법원에 분명하고 오래된 어떤 판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76년도 대법원 사건은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모두 민법 320조에서 정하는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오래전부터. 그 다음에 대구고등법원 84년 판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6년도 판결도 이게 건물 명도 사건인데 점포를 산 원고가 기존 임차인 상대로 건물 명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임차인이 유치권 항변을 했습니다. 보시면 유치권 주장하는 피고는 박모 씨가 이게 이제 종전 건물주 임대인 되겠죠. 박모 씨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와는 별도로 피고 영업에 필요한 옷 보관 창고를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을 안 해서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 라고 해서 4,100만 원 정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못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에 기해서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이 존재했는지, 또 그 약속을 위반함으로써 그런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주장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런 손해배상 채권은 그 점포 자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련 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임대차를 하고 있다가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게 돼서 임차인이 여러 가지 지금 뭐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사태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예전 판례가 이제 그걸 인정을 안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과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 관련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테마를 이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잡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결련성 있는 채권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판례상으로. 자, 민법 626조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 1항이 필요비, 그 다음에 2항이 유익비인데 1항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데는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 80년 판결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터잡아서 그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제 이 필요비 유익비를 가지고 뭔가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 자체가. 왜냐하면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이걸 이제 필요비 유익비로 인정을 받으려 그러면 공사로 인해서 필요비가 되려 그러면 일단 필요비 요건이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이거나 아니면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출된 비용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데 수도관이 팍 터졌다 갑자기. 그래서 그거를 건물주한테 뭐 연락할 시간도 없고 공사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 돈을 들여서 뭔가를 했다. 이런 정도. 그거는 뭐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수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이 될 테고. 그다음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치 자체가 상승해야 되고 그 상승된 가치가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꼭 어떤 필요비, 보존에 관해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임차인이 영업을 하다가 전기가 조금 더 증설을 해야 돼요. 전기 증설. 이게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요. 전기 증설을 무슨 500W에서 만약에 1000W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자재가 증설을 위한 어떤 자재라든지 시공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임대차가 끝나고 나서 그 가치가 남아있는 그걸 굳이 하지 않더라도 건물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투자한 돈하고 그 다음에 가치가 상승한 것 중에 좀 낮은 거를 해서 유익비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들인 대부분의 비용은 임차인이 영업하는 특정 영업 그 자체를 위한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목적물 자체에, 그러니까 목적물, 이건 건물이라고 생각하시죠.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공사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필요비 유익비로 구성할 만한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게다가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임대차 종료할 때 원상 회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해석을 할 때
필요비비익비의 포기조항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원상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상환 청구권의 포기로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커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인정받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5년도 판결도 이런 원상회복 부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필요비익비를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고, 자,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우리가 부속물이라 그러면 그냥 조금, 저도 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하면서 뭐 한 20몇 년을 해왔습니다만 부속물로 뭐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과연 부속물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하고는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그 시스템 에어컨 정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탠드형 에어컨은 그냥 가져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부속물이라 하긴 힘들고,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떼면 가치가 확 훼손되는, 가치가 훼손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임차하면서 그 건물 자체에 발라놓은 벽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밑에 바닥에 해놓은 뭐 이런 타일, 이런 것들은 독립된 물건 자체가 아니죠. 그죠? 건물에 붙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건 부합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합되면은 그것은 그 자체가 독립된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죠? 벽지로 남아있을 때는 독립된 물건이지만, 벽에 붙어버리면은 부합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합물은 아닙니다. 부속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부속물은 뭐냐? 일단은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요. 독립된 물건. 그런데 다만 그것을 떼면 가치가 훼손되고 그 자체로 남아있을 때 가치를 유지하는 성격. 그런 정도로 개념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시스템 에어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안에 매립 공사를 해가지고 따로 설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부합됐다,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아닐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어떡하냐, 성격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그 부분은 임대차가 이제 끝났을 때 사달라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요건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이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때, 무속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 임대차 종료할 때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임대인한테 샀거나, 그래야만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또 그냥 그 뭐 임대인한테 동의 얻어서 하는 경우보다는 영업을 위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래서 이런 요건에도 조금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이라는 성격 때문에 독립된 물건이지만 그게 떼면 가치가 많이 훼손되는, 분리되면 회수가 많이 훼손되는 그런 성격이, 그런 물건 자체가 또 많지 않고요. 그래서 쉽지가 않긴 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체의 인정 자체가 쉽지도 않긴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실무상에서도 비중이 좀 아주 낮은 편인데, 게다가 판례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결련성 있는 채권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나마도. 왜냐? 이것은 한번 보세요. 원래는 임차인이 이제 시설을 한 임차인의 물건인데,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사조라고 하게 되면 그게 형성권으로 되거든요. 사달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그러면 그 형성권, 사달라고 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냥. 그러면 매매대금 채권이 되죠. 너하고 내하고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매매대금 청구권이 생긴다. 이런 정도의 성격으로 보니까 그게 과연
그 건물과 관련된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연관지어 보게 되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게 되면 조금 사실 멀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특성상 지금 대법원도 오래전부터 유치권의 어떤 피담보 채권, 결련성 있는 채권으로 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마찬가지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제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토지를 임차했고, 그런데 그 임차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식목, 체념,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이런 기간이 종료했는데, 종료한 상태에 건물이나 수목이나 그런 지상 건물이 현존하면은 이런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자처럼 이런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논리가 아까 부속 매수청권처럼 그 형성권에 따라서 그냥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그런 구조니까, 그게 그 토지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그런 그 연관짓기에는 조금 멀어 보이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법원 판단은 없습니다만, 지금 수원지방법원이 하급심 판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부속물 매수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부속물 매수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하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그 토지나 지상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반환 청구권인데,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금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이 없죠. 한번 권리금은 굉장히 중요한 그 권리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권리금 그 회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가 법에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들어왔는데, 그 2015년도에 지금 만들어진 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바로 권리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구성을 한 것이 아니라, 틀을 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권리를 주고,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임대인이 그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그것을 안 받아주고 회수 청구권을 방해하는 그 부분을 불법행위로 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그런 방해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구성하는 그런 논리를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2015년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러면 권리금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게 되면 임차인이 더 열악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임대인한테 소개할 권리조차 자체가 없어요. 나 여기서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내가 왜 받아줘야 돼? 나 기분 나빠서 안 돼. 인상이 안 좋아서 싫어.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도 그런 이유를 들어서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왜 내가 소개한 사람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권리 이런 자체가 사실은 그 형성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94년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도 아마 좀 특이한 사건 같은데,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2015년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례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물주가 권리금 인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권리금 이야기가 나는 것은 대체로 보면 실무상으로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조금 이제 후져 가지고, 건물이 후져서
임차인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 한데 임차인을 잘 꼬드겨서 이게 임대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 건물에 투자해가지고 이 건물에 뭐 목욕탕 시설을 해서 투자해서 시설비가 들어가면 나중에 내가 다 보장해줄게. 다 보상해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약서에다 씁니다. 임대차 종료 시에 권리금은 보장한다. 내가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그냥 경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임차인으로서는 건물주한테 받은 그런 약속을 가지고 내가 건물주한테 권리금 받을 그런 채권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구성하기는 기존 틀,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기존 틀에 비춰보면 그것은 맞는 판단 같아요.